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경제 뉴스입니다. 테슬라, LG화학, GM까지 다시 달아오르는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국내외 전기차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등장으로 유럽과 중국 중심이었던 전기차 성장세가 미국 시장에서도 가파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 $1,000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발전 계획을 속속 내놓으며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연이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바통이 이어지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코스피 지수 역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그 핵심에는 어제 LG화학,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주가 상승세가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6.8%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살펴봤는데 외국인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그 뒤에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해 왔다라는 겁니다. LG화학 외국인 보유율이 11월 2일, 그러니까 이달 첫 거래일에는 39%였는데요. 오늘 아침 찾아보니까 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 역시 42에서 44%로 한 2%포인트 정도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등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순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79만 9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면서 엿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뜨겁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시가총액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외국인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짚어볼까요? 네, 아까도 기사에서도 확인했지만 네. 조 바이든 그 당선인이 46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들 보급이 많았지만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그 인프라라든지 여러 그 시설들이 서부에 집중돼 있던 반면에 그 바이든이 2050년 넷제로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를 2050년까지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그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미국 전역에 보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를 자아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대중화가 미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투자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 테슬라를 비롯한 또 중국과 미국의 주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전기차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특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라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또 끌었던 부분 아닌가라는 거고요. 또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어제 나왔던 뉴스죠. 중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보급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전량을 LG화학이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봐도 LG화학, 삼성 SDI의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슈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 전기차의 급격한 대중화와 글로벌 1위 기업 LG화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주 쾌거와 저평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가 똑똑했죠.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고 했는데 또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테슬라 역시도 주식 부호 그 순위가 올해 초에 38위에서 지금 뭐 빌 게이츠 제치면서 2위까지 올라왔는데 네. 테슬라 목표 주가 또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도 네. 테슬라가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 55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시가총액이 무려 한국 돈으로 550조가 넘는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그 투자은행들은 테슬라 현재 주가 550달러가 너무 낮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나온 소식을 하나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라고 특히나 이제 금융과 자동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저명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전기차 판매 시장 비중이 현재 3%에서 2025년이 되면 10%까지 확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56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목표 주가는 최고 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환호성을 자아냈던 부분이고요. 모건스탠리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68달러까지 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최상의 경우 2배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폭스바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그 전통 자동차주인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 플랫폼을 전기차 위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적인 전기차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 이런 그 관련 기업들이 서로 주가가 밀거니 끌거니 하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드부시 증권 말고도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는 더 높게 불렀습니다. 1,065달러까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2000년 버블 장세는 저는 사실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풀려있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2020년대 모빌리티 쪽에 버블이 일어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대세는 전기차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고 낙관론이 거의 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예, 투자 모멘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각국 한국, 중국, 뭐 유럽 이렇게 각국에서 사실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핵심적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산업 육성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바이든 그 당선인의 1호 공약 취임 이후에 1호로 하겠다라고 그 약속한 정책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지금 복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자동차의 평균 연비 규제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전기차가 글로벌 그 수출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시장 내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엊그제였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환경부의 그 제안했던 정책 제안으로 2035년부터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는 자동차를 전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라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를 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빠르면 2035년부터는 휘발유차가 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방침이
방침이죠. 뭐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내연 기관차를 아예 배제하는 방침들이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올해 이제 중국에서 2035년을 거론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예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지 않는 방침의 시한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고 수소차도 거들고 있고요. 우리는 또 수소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배터리 기술력이 좋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수혜를 볼까요? 예, 현대차 사실은 한동안 수소차나 전기차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시작 단계다, 출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내 전망들은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전기차 위주로 생산 플랫폼을 전환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그러니까 GM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가 사실은 테슬라의 그 시장 글로벌 시장 1위 지위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 3월부터 가동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를 이제 첫 번째로 그 현대차가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내연기관 그 플랫폼에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장점, 이 아이오닉 5가 가지는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역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더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오닉 5 또 현대차의 그 전기차들이 이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내년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 그리고 글로벌적인 점유율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그 전기차 화재 리콜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앞선 조정의 원인들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화재 사고 등이 있었는데 체크할 변수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예,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도 사실은 보급이 확대되면서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한 그 생산 업체들의 어떤 그 리콜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충당금 설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의 수익성에 좀 그 타격을 줬다라는 점들이 좀 주가의 악재였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GM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한 7만 대 가까운 그 생산량이 리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그 X 같은 경우도 화재 발생 이후에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관련된 어떤 이런 리콜 조치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충당금 설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익성에 조금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PER을 좀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